바다를 흙으로 메웠으면 왠지 소금기가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식품 분야 1천억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현재 5억 불을 수출하고 있는 곳에서 200배의 성과를 늘린다는 게 거기에 약간 오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서해바다, 그곳의 서울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크기의 새만금이 만들어졌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 김제, 군산, 부안의 방주제를 만들어 바다와 분리시켰다. 간척지란 바다나 호수 따위를 둘러막고 물을 빼내어 만든 땅으로 새만금 역시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새만금은 갯벌을 막아 형성된 간척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토양의 수분과 토양의 염농도의 상태가 변하며 역설적이게도 식물상이 역동적으로 변해 다양한 종류의 염생식물을 관찰하고 조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된다. 새만금은 총 5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5권역에 해당하는 농생명 권역에 대단위 농업을 실행시키려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장태평 위원장이 이곳을 찾았다. 거대 기계농 크게 3가지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랙 1은 일단 파종기, 씨를 뿌리는 거, 두 번째는 생장기, 세 번째는 추수기 관련된 그 작업들이 지금 여기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스캐닝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가 뭐 영양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쟁기질에서 골을 팝니다. 두 번째는 땅을 평평하게 위에 만들어 주고요. 세 번째는 이거에 대한 토양 상태를 봐서 미네랄을 뿌려줍니다. 영양분을 뿌려주고요. 네 번째는 이걸 가지고 파종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걸 다밥 누르기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5작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5작업을 한 대의 기계로 하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새만금은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는 농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산처럼 경사도가 있거나 민가가 중간중간 배치되어 있지도 않기에 초대형 농기계나 드론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기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바다를 흙으로 메웠으면 왠지 소금기가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옥토라고 표현되는 김제평야, 정읍, 나주 쪽, 영광, 강진 할 것 없이 일제시대부터 우리는 계속 간척 사업을 통해서 농지를 확보해왔던 나라예요. 100년도 넘었습니다. 서산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됐다. 네, 문제가 없는 네. 거지. 그러면 농작물이나 이런 거에 크게 뭐 아무 영향이 없는 걸까요?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염이 많다든지 물 빠짐이 힘들다든지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갖고 옥토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필요한 거죠. 빨리 누군가 들어가서 이걸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죠. 아까 현장도 가봤잖아요. 네. 거기에는 어떤 작물을 키우는 것이 좀 적합할까요? 그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희가 실질 소득이 제일 안 되는 게 조사료라고 표현하는 그 소가 먹는 사료 종류인데, 쌀, 보리,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은 알곡을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땅 지력이 높지 않으면 품질이 균일하거나 평균 생산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 조사료라는 거는 줄기를 키워서 줄기를 비워서 전체를 사용하는 거라 정상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네. 땅 지력이 조금 확보되지 않더라도 키우는데 문제가 없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만 생산량이 좀 떨어질 뿐이죠. 이 대단위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식품 분야 120억 불 수출로 전세계 시장 규모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입액은 약 500억 불 규모이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전북이 현재 약 5억 불을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새만금에서 대단위 농업을 통해 1000억 불 수출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전세계 시장 규모가 8조 7천억이란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IT 기반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농업을 이 커다란 평지인 새만금 간척지에 적용시켜 농사를 짓는다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한 단계가 아닌 몇 단계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세계 시장은 크고 넓다. 오늘 협약은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새만금 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식품호부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실 전 농림축산부 장관이었던 농특위의 장태평 위원장은 누구보다 농업에 진심이다. 그 중에서도 청년 농업에 관심이 많다. 결국 농업을 이끌어야 할 세대는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농업단지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농산물로 식량 안보와 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새만금에서 글로벌 식품 허브 조성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하고 오셨잖아요. 네. 농식품 분야 1천억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현재 5억 불을 수출하고 있는 곳에서 200배의 성과를 늘린다는 게 거기에 약간 네. 오해가 있는데 네. 전라북도 수출액이 6억 달러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120억 달러. 그러니까 120억 달러 하는 우리 농수산물 및 농식품 수출액을 1000억 달러 이상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산업이 예를 들자면 축구 시합을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선수들 구조나 이런 거를 가령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선수들이 쫙 있는 그런 국제대회에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도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맞는 그런 팀 구조를 갖추고 감독도 훌륭한 사람 세우고 발전된 기술도 이렇게 도입하고 해서 선수단을 만들어야 우승도 할 수 있고 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식품 산업을 이렇게 120억 달러 어렵게 이렇게 땀을 짜내 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하는 산업보다는 훨씬 기술도 도입하고 시설도 이렇게 하고 기업도 이제 큰 기업들도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주면 이 산업이 지금 120억 달러 수출을 하지만 200억 달러, 300억 달러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여 년 후에는 우리도 한 1000억 달러쯤 수출하는 그런 산업을 지금 아예 미리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예요. 네덜란드 한 1300억 달러 수출을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쫙 뭉쳐 있어요. 그렇게 뭉쳐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들도 수백 개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만금도 이왕에 이제 땅이 간척지로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 땅이 어디 누구 다른 소유로 된 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산업단지도 만들고 필요하면은 배후 시설들을 만들어서 여기를 네덜란드의 노텔담 같은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수출 전용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켜보자, 그런 뜻이에요. 기존에 땅이 있으면 소유자도 따로 있고 네. 또는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무슨 주택지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 넓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식품 산업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배치한다든가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예. 어렵죠.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데 여기는 빈 땅이에요. 지금 새만금이 네. 빈 땅이기 때문에 국가 계획을 크게 세워가지고 여기에 식품 밸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비판의 시각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든.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물론 뭐 일부겠지만, 아니 농사에다가 왜 자꾸 이렇게 돈을 쓰냐, 농업에다가. 반도체 우리나라 너무 잘하는데 반도체를 더 키울 수 있도록 반도체에다가 돈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식량 안보랑도 연결되고 뭐 이제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농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유. 맞아요. 그렇게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 과거 한 요 최근 20, 30년 동안에 농업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농업이 굉장히 발전이 안 됐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까운 세금을 냈는데 왜 성과가 없는 그런 농업에 막 투자하느냐, 아깝다. 네. 말하자면 발전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덜란드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긴 한데 네덜란드는 농식품 수출이 1300억 달러예요. 굉장히 맞죠. 우리랑 수출 수입 모든 면에서 우리랑 비슷해요.
네덜란드가 늘 비슷한데 네덜란드는 농식품 수출이 1,300억 달러하고 무역 수지 그러니까 수입해서 수출하고 남는 돈이라고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이제 한 400억 달러 전후돼요 늘. 그래서 그게 네덜란드가 무역해가지고 버는 돈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네. 그 무역 수지의 3분의 2가 농식품에서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농식품에 근로하는 사람, 거기서 소득을 내는 사람 뭐 이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산업들도 많고 원래 농식품이 전후방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범위가 넓어요. 그런 점에서도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농업에 투자하고 그런 게 아깝지 않죠. 근데 우리는 못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농식품 산업이 수출에서도 한 1,000억 달러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산업이 되고 농업도 생산성이 높고 거기 가서 우리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발전을 시켜보자. 그런 얘기죠.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첨단 과학 기술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농업에 제대로 못 쓰고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젊은 우리 농업인들 저는 앞으로 더욱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식품이. 네. 이 K-푸드 지금 시작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가 이거 투자하는데 굉장히 뭐 힘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R&D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식품 산업에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식품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수출해야 살아요. 경제 영토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출을 늘리려면 마인드도 바꿔야 되고 또 시스템도 갖춰져야 돼요. 그 부수적인 효과로 식량 안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1,000억 달러 예를 들자면 1,000억 달러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식품 원료를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식품 먹는 걸 그냥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한 70% 정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농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그 70% 대외 의존율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식품 산업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 또는 다 만든 다음에 창고에 어느 정도 쌓여 있다가 수출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보유하는 식품 이게 굉장히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비상시에는 우리가 그걸 바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안보 면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식품 산업을 발전시켜야 돼요.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정유, 석유 산업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 외국에서 거의 전량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하면 식품은 그래도 국내 조달이 3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더구나 지금은 세상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어떤 방식, 옛날 생각으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급변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크게 변화도 되지만은 빠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미래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좀 관련된 분들이 서로 정말 마음 오픈 터놓고 그렇게 서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이거 시청하시다가 머릿속에 물음표 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아닌데 저거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럼요. 뭐 이제 그런 분이 만약 계신다면 여기 이제 댓글로 내 생각은 이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또는 이건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여기 위원장님이 요거 이렇게 챙겨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읽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연구하실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차 PD가 그 댓글을 좀 정리해서 그 중에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많이 의문이 제기된 거 그걸 주제로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대담도 한번 해봅시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해도 하게 되고 또 좋은 길도 찾게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오늘 너무 많은 또 내용이랑 정보 나눠주셔가지고 아무튼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네. 이 유튜브를 끝까지 보신 분들 있으시면 더욱 우리 농업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이게 정책을 할 때는 모든 분들께 만족스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불만이 있는 그 분들이나 불만이 되는 분야 거기는 최소화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옥토는 우리의 생활 터전일 뿐 아니라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할 자원입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미래의 농업의 중심지인데요. 요즘 다른 나라의 기근, 전쟁 등을 보며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걱정하는 만큼 이 새만금 간척지를 통해 의, 식, 주, 적어도 식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최 PD와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으로 좋은 장소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leep, never stop.